요즘 관심을 받고 있는 수상 레포츠. 카약이 만들어지는 현장. 폴리에틸렌 가루를 금형에 넣고 300도에 육박하는 온도에서 구워내기 때문에 찜통 같은 열기를 뿜어내는 작업장. 녹아서 금형에 붙으면서 이제 카약이 완성이 되는 거죠. 낚시 붐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보트.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의 분진과 쉴 새 없이 무거운 보트를 들어야 하는 극한의 현장. 그렇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최고.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보트. 사람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하기 위해 오늘도 뜨거운 땀을 흘리는 작업자들. 야구의 필수품 배트. 그러나 배트를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은데 10g이라도 차이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무게를 맞춰야만 하는 정교한 작업. 야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나만의 맞춤 글러브를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를 만지다 보니까 굳은 살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만드는 사람 손엔 굳은 살이 가득할 정도로 고된 작업. 나만의 레저용품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으로 가보시죠. 충청북도 제천 충주호에 있는 한 카약 체험장. 비봉산과 월악산, 대덕산에 이르기까지 병풍처럼 이어져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카약을 즐기는 사람들. 올여름 카약을 타러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거 타러 왔어요. 배 타러 왔습니다. 배 타러 오셨어요? 네. 카약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휴일이면 아이들과 함께 즐기러 오는 가족들이 늘면서 점점 대중화되고 있는 카약. 시원한 경치를 보면서 즐길 수 있어 여름 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카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공장 내부엔 형형색색의 카약들이 진열돼 있는데요. 분리형이요.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 승용차 뒷좌석에도 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위아래로. 요게 이제 연결해 준 바퀴. 그렇죠. 예. 이제 낚시용 카약입니다. 아, 요게요? 예, 그래서 이제 낚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딱 배 위에 서서 릴을 던지게 되면 배가 흔들리잖아요. 예, 그쵸. 예,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보조배를 장착해서 안정성을 높인 겁니다. 낚시용 카약은 근해 낚시를 할 때 많이 이용한다는데 요즘엔 엔진을 장착해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군요. 이건 2인용 카약으로 체험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카약 제작이 시작됐는데요. 작업자가 분주하게 연신 나사를 돌려 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근데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분주하게. 카약을 만드는 금형이에요. 아, 카약 만드는 겁니다. 네. 이 안에서 이제 카약 플라스틱이 녹아서 이 벽에 붙어갖고 카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카약은 금형 안에 재료를 넣고 굽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작의 첫 번째 과정은 금형 설치입니다. 그런데 금형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설치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금형을 바꾸려면 예, 이걸 들어 올려야 됩니다. 크레인으로. 금형을 지금 바꾸시려고요? 예, 지금은 저 분리형 제품인데 2인승 제품이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 제작하려면 2인승 금형을 올려야 돼요. 금형 교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크레인으로 금형을 올리던 작업자가 난데없이 커다란 스티로폼을 들고 오더니 금형 아래에 귀어 놓습니다. 어떤 용도일까요? 이제 금형이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금형이 안 다치게 하려면 부드러운 물질로 넣어야 돼요. 금형 되게 비싸요? 비싸요, 이거. 얼마 정도 하는데요? 한 뭐 수억 단위 보셔야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요? 네. 드디어 오늘 제작할 2인용 카약의 금형을 설치하기 시작하는데요.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얘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이제
불순물 같은 게 있잖아요. 저런 거 다 털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시작 전에는 이제 미리 기초 작업을 해줍니다. 2인용 카약의 금형 무게는 2톤. 열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제작 기간만 해도 무려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가격이 2억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카약을 굽기 위해선 다양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너트를 그런데 왜 너트를 작업 전에 끼워 놓는 걸까요? 여기 너트거든요. 예. 여기 나중에 손잡이나 이제 그런 거 고정할 때 쓰는 너트입니다. 이렇게 너트를 미리 끼워 주어야 카약 본체에 박혀 성형이 되기 때문에 선 작업이 필수라고 합니다. 카약이 무게가 30kg이기 때문에 30kg고 크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들 수가 없잖아요. 손잡이를 고정하기 위해서 미리 너트를 넣고 볼트로 이제 손잡이를 고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형되는 동안에 거기 이제 구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너트가 딱 박히는 거죠. 플라스틱 안에, 그러니까는 너트를 플라스틱이 딱 감싸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하다 말고 갑자기 마스크를 착용하는 작업자. 도대체 어떤 작업을 하려는 것일까요? 하얀 포대를 들어 한쪽으로 옮기는데요. 가위로 포대를 잘라 열기 시작하는데 포대 안엔 노란 색깔의 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저밀도를 9 정도 넣고요. 네. 고밀도를 한 1 정도 9대1의 비율로 섞습니다. 이번엔 작업자가 하얀색 가루를 포담기 시작하는데요. 고밀도는 하얀색이에요. 근데 저밀도가 색깔이 여러 가지여서 네. 이제 이 색깔, 저 색깔 낼 때는 네. 저밀도 색깔에 따라서 이제 그 카약 색깔이 바뀌는 거죠.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만 카약을 만들면 너무 딱딱해 살짝만 부딪혀도 쉽게 깨진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면 너무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의 적당 비율인 1대9 비율로 적당히 섞어 사용해야 카약의 내구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고밀도와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잘 섞은 후 금형에 부어주는데요. 가루가 한 곳에 몰리지 않게 골고루 펴서 넣어줍니다. 재료를 금형에 넣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게입니다. 똑같은 두께로 제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재료는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형 바닥에 있는 나사가 유독 눈에 띄는데요. 물이 위에 있으면 물 빠지는 거예요. 이게 내부에 물이 들어오면 물 빠질 수 있게요. 재료 준비가 모두 끝나면 금형의 문을 닫습니다. 상판과 하판을 봉해주는 나사를 꼼꼼하게 조인 후에는 드디어 전기로에 들어갈 차례. 무게 2톤, 길이는 무려 4m나 되는 금형을 전기로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꽤 많은 힘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전기로의 입구를 단단히 닫아주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달려있던 보트를 모두 풀어놓는 작업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온도가 한 270도가 올라가면 이제 이 금형이 안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게 뜨거워진 금형 벽에 이 가루들이 녹아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금형이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키를 풀어놓은 거죠. 네, 작동하기 편하게. 키를 누르면 이제 회전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260도네요. 270도. 네,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왼쪽으로 2바퀴 반, 오른쪽으로 2바퀴 반 이렇게 엇갈아서. 온도가 오르자 신기하게도 운전대처럼 생긴 동그란 핸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거대한 전기로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회전을 반복해야 제대로 된 카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폴리에틸렌 가루를 녹인 후 금형이 360도로 돌면서 성형이 되고 마지막은 전기로가 시소처럼 움직여 재료를 섞는다고 합니다. 전기로 속에서 카약이 만들어지는 동안 또 다른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조금 전 떼어낸 분리형 카약 금형에서 뭔가를 열심히 긁어내는 것 같습니다. 스며 나오는 게 이쪽에 달라붙은 거예요. 이게 열로 해서 녹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쌓이면은 열 받으면은 여기 저 화재가 날 수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바깥에 끼워들고. 그런데 두 분이 왠지 닮은 것 같은데요. 아, 예,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님이세요? 네네. 저희 아버지가 연세에 비해서 일을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월급을 드리고 있죠. 아, 그래요? 네네. 아버님한테 월급 드려요? 네네. 그래서 이게 혼자 하기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지가 나와서 이거 하게 되네요. 부자가 함께 일을 하다 보니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어 일의 능률이 더 오른다고 하네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이른이 훨씬 넘은 나이에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손에는 좀 좋아 이게 나와 있는 게. 밖에 나가 노는 거보다 이게 편해. 이게 이러는 거 잘 모르니까 그럴 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기로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갑자기 작업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전기로의 곳곳에 있는 문들을 빠른 속도로 모두 열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기를 넣고 내부 공기를 열을 빼는 거죠. 성형 과정이 모두 끝나면 탈형을 쉽게 하기 위해 이렇게 냉각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는군요. 전기로의 문을 열고 금형을 꺼내는데요. 과연 카약이 제대로 나왔을까요? 이제 금형의 상판과 하판을 분리하면 완성된 카약이 모습을 곧 드러낼 텐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금형을 열다 말고 거대한 호스로 다시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작업자. 냉각을 했어도 금형 안은 뜨겁기 때문에 이 물건이 수축이 되도록 이제 냉각을 더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물건이 수축이 돼야 금형에서 물건이 잘 떨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냉각이 되고 이제 제대로 탈형을 시작하는데요. 아직 금형과 카약 모두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이 조심스럽게 진행됩니다. 금형 틈 사이로 노란 카약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드디어 2인승 카약의 굽는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이게 잘못 나오면은 이 중간에 이게 휘거나 그래요. 쭈그러져 이게. 쭈그러지는 것이 다 잘 나왔어요. 매끈하게. 예. 깨끗하게 잘 구워진 2인용 카약. 미리 금형에 조여놓았던 너트도 제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손잡이네요. 네, 그렇죠? 손잡이입니다. 카약의 무게가 30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손잡이 설치는 필수라는군요. 이번엔 카약 한가운데 동그란 원을 그리기 시작하는 작업자. 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 이제 여기다 구멍을 뚫고 해치를 박을 겁니다. 해치요? 네. 해치가 뭐예요? 해치는 이제 여기 뚜껑 같은 거여서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뚜껑에 달린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소기를 이용해 동그랗게 오련해 여닫이 문을 달아주는데요. 이곳은 낚시로 잡은 고기를 넣는 어창이나 물에 젖으면 안 되는 핸드폰 같은 소지품을 넣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제 카약에 구조물들이 하나씩 설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건을 여기다 적재해서 빠지지 않게요. 갑자기 멀쩡한 카누 바닥에 구멍을 뚫는 작업자. 이래야 근데 뭐 끼워주는 거지 막에. 과연 어떤 용도일까요? 물이 튀어들어와서 이 안에 물이 차잖아요. 네. 물이 차면 이 물 빠지라고 빼주는 거죠. 그럼 이제 배가 움직이면서 갈 적에 물이 빠져나가죠 밑으로. 전체적으로 빼는 거. 요 구멍을 우리가 막에 끼워주면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카약이 완성됐습니다. 해치와 안전을 위한 배수구가 설치됐는데요. 폴리에틸렌 카약은 직진성이 좋고 속력이 빠른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고기도 많이 잡으시고 즐겁게 노시면 되게 보람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름에 그 물놀이 물이 위험하니까 꼭 안전에 유의하셔서 즐거운 카약 놀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이곳은 낚시와 물놀이용으로 사용되는 레저용 보트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오전 일찍 공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과연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걸까요? 낚시도 좋아하고 식구들하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싶어가지고 지금 구매차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보트를 구경하는데요. 이거 이 아빠 배야. 아빠 거. 나도요. 바다에 가보자. 저기 바다 가시거니까 가서 한번 어창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일단 한번 나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아, 많이 설레이죠. 과연 이걸 타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걱정 반 기대 반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잡고 당겨요. 당겨서 앞으로 돌려요. 눌러요. 아니 반대로. 배를 실은 트레일러를 차에 장착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앞으로 혼자 운반을 해야 하니 제대로 배워두어야 합니다. 됐습니다. 드디어 시험 운항을 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충청남도 서천의 홍원항.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보트를 바닷물에 띄웁니다. 아이들과 구매자도 설레는 마음으로 보트에 탑승하는데요. 보트를 주문하고 식구들 모두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 운항을 하기 위해 조정면허까지 땄다는군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과 보트의 운항이 다른 점이 있나요? 차는 즉각 반하는데 얘는 늦어. 이렇게 돌리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늦어. 그런 차이가 있죠. 뭐 한두 시간만 타다 보면 금방 이게 익숙해져요. 시험 운항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바다를 질주하는 보트를 보니 한여름 더위가 싹 가시는 느낌입니다. 한번 운전해 보시죠, 이제 직접. 예? 많이 다리다가 위험하다 하면 밀었다 중간으로 딱 제끼면 돼요. 예. 눌러서 앞으로 가보시죠, 살살. 드디어 직접 운항을 해보는 구매자. 표정만 봐도 얼마나 좋은지 드러나는데요. 미리 면허를 따놓은 덕에 첫 운항도 무사히 해냅니다.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갈 생각에 절로 신이 난다는데요. 예. 조금 무서운 것도 있는데 재밌습니다. 아빠가 운항하는 배를 탄 아이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입니다. 레저 보트는 낚시용이나 주로 물놀이를 좋아하는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엔 보트가 만들어지는 제작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의 보트 제작 공장. 여름 성수기를 맞아 공장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정신없이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공장 안의 작업자들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두 작업자가 배처럼 생긴 제품의 표면에 뭔가를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배처럼 생겼지만 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건 틀이죠, 틀. 이 틀에다가 적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FRP 적층을 해서 이게 굳은 다음에 다시 포가 되면 이거와 똑같은 형태의 모양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배를 만드는 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페인트를 따르는 작업자. 보통 도색은 제품이 완성된 후에 하는 마지막 과정인데요. 아직 배는 만들지도 않았는데 작업자들이 틀에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노란색이 한몸이 돼서 나와요. 배에서는 바깥쪽이 이 노란색이 보이겠죠. 색을 칠해주고 붓을 발라주고 포가 되는 거죠. 보트의 도색은 제품을 만들기 전
틀에 칠을 해서 보트 표면에 찍어 나오는 방식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아, 이제 골고루 발라야지. 개코트 두께도 한 0.3mm, 한 5mm 정도 돼야 돼.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두꺼우면 갈라질 수 있다고. 너무 두꺼우면 갈라지고 또 너무 얇으면 제대로 색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로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보트 제작의 첫 번째 단계인 도색 작업이 끝이 보입니다. 바로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자. 하얀색 종이를 펼쳐놓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 입힐 거예요. 이것이 보트의 주 재료가 되는 유리 섬유입니다. 유리를 녹여 가늘고 길게 섬유 모양으로 만든 것을 말하는데 가변성이 좋아 원하는 형태로 제작이 용이하고 불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아 보트 선체는 물론 다양한 구조물 제작에도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유리 섬유 위에 투명한 액체를 바르기 시작하는데 이 액체는 과연 뭘까요? 수지. 수지요? 네. 이게 FRP는 수지 안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집합이 되는 거지. 굳어버리면 딱딱하지, 이제. FRP는 유리 섬유와 합성 수지가 결합한 것을 말하는데요. 철보다 강하고 녹슬지 않고 가공하기 쉬운 것이 장점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작업자가 유리 섬유 위에 합성 수지를 바른 후 롤러로 계속 표면을 밀고 누르는 작업에 꽤나 공을 들이는데요. 기포가 있으면 안 돼. 공기가 있으면. 그래서 이 작업하는 거지. 만약에 그 공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빵꾸가 납니다. 터져버려요. 요 자리로 공간이 생겨. 빈 공간이 속에. 그래서 요거 작업해주고 밀착. 이렇게 잡아줘야 배가 깨끗하고 강도도 있고. 기포가 안 빠지면 표면에 공기층이 생겨 FRP가 뜨기 때문에 강도가 많이 떨어져 부서질 수 있다는군요. 그래서 꼼꼼하게 작업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작업자가 좀 전에 사용한 유리 섬유보다 좀 더 두꺼운 하얀색 천을 들고 오는데요. 유리 섬유와 마찬가지로 틀 위에 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강도를 강하게 하고 중간에 부분 좀 넣을 거예요. 요거하고 매트하고 한번 올라가고, 예? 또 다음 굳은 뒤에 매트하고 로빙 들어가고 또 똑같이 올라가고 5번 올라갑니다. 로빙 크로스는 유리 섬유를 직조 방식으로 두껍게 만든 매트인데요. 일반 유리 섬유에 비해 강도가 10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보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로빙 크로스를 빠진 곳이 없이 펴서 틀에 올려주고 이번에도 똑같이 합성 수지를 발라 붙여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합성 수지가 굳기 전에 작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꼬박 4시간을 쉬지 못하고 계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적층은 유리 섬유와 로빙 크로스를 순서대로 5번 올려주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합성 수지가 접착제 역할을 하며 강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FRP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선박 외에도 범퍼나 에어댐 등의 자동차 부품과 욕조, 마네킹 등 실생활에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에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